오늘도 톰제리 차영조 I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침묵. 위클리 리포트. 네, 시작하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를 보면서 유럽 증시 제일 위고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좀 약하죠. 나스닥은 좀 먼저 찍고 먼저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물론 많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좀 내려왔고 금리 떨어지는데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은 이번에 기업 실적 때문에 저런 거다라고 애써 포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엔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또 뭐가 됐든 간에 지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본 게 그러면 이거 개별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 안정받으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네. 제가 왜 이러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은 네 거의 뭐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오늘 또 중국이 험하더라고요. 홍콩은 또 전저점 깨고 이런 상황들이 무슨 또 댓글창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소리가 에코가 좀 있다고. 아 에코요? 네, 그래서 노래 한 곡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갑자기 조금 빵 터졌어요. 불 좀 꺼주세요. 네. 물 끄면은 노래 한 곡 라이트 불러주시는 좀 거예요? 조명되고 뭐 막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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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나스닥하고 코스피 일봉의 추이를 보게 되면 큰 그림은 약간 이쪽이 나스닥, 네, 이쪽이 코스피. 거의 뭐 큰 굴곡이 나오는 건 비슷합니다. 굴곡이 나오는 건 비슷한데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왜 지난번 한 1, 2주 전에도 네. 우리 버럭 소장님과 약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던 때가 2275부터 2300 뭐 여기 이제 정이 아니냐. 근데 소장님께서는 저거 돌파하면 막 그거 2700도 갈 수 있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나왔던 그 지수 때 지금 여기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요. 네.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는 시도했다가 이번에 번쩍하고 요 검은색 라인을 딱 터치하고는 못 갑니다. 밀려 내려가죠. 저 제리 55월선 뭐지 저게? 참 놀랍네. 놀랍네. 왜 저기만 가면 약해지지? 이게 추세를 많이 결정을 하더라고요. 55월선이.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게요. 추세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갔다가 한번 다시 찍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강할 때가 그게 진짜 시세더라고요. 네. 와 소장님께서 또 그 스테이크 손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도 그랬거든요. 이때도 쭉 돌파하다가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다음 턴하는 거 확인됐다. 이만큼 더 가지 않습니까? 본인 차트인데 머릿속에 좀 넣고 하세요. 내가 봐도 보이는구만. 저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이게 이러다가 55월선 다시 열면 이거 역외된 숄더인데.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서 거기서 돌리기 시작하게 네.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센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요 각도도 잘 보셔야 됩니다. 55일선에서 요 각도가 밋밋하게 가는 게 좋고요. 이게 끌어내릴 대로 내려가서 밑에서 움직인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경험상 예. 안착하는 경우보다 또 맞고 또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뭐 기술적 분석 강의도 아니고 이거 네. 그래서 김상수님은 네. 아예 저항 안 맞게 네. 제리의 55월선을 갖다 차트에서 없애라 그러시는데. 괜히 그 선이 있으니까 저항을 맞으니까 아예 없애라는 그. 그냥 모든 걸 저희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저런 거 없고 그냥 2700 가자 이러면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그렇게 나오는데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밑에 단기 추세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단기 추세. 네. 예. 이것도 비탈 때문에 좀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소장님 말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들어갔다가 한 번은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도했는데 거기서 맞고 제대로 못 간다 그러면 여기서 빠지게 되면 그 이제 조금 싸하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유사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 삼각 패턴에서 위로 한번 돌려놓고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힘은 남아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래요? 네.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도 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2300선 거의 다 오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2290몇 막 이런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 고민하면서 또 혹시나
그런 거 있죠. 또 요즘엔 시장의 주인은 우리야 이러면서 보여주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요? 저 멀리서 선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막 홀짝 쌀보리 이러면서 한국 시장 주무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네. 걔들이 뭐 어디 하루 이틀이에요? 내가 이 시장에 대한민국 증시의 주인은 우리야 한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되게 혼나는 느낌이네요. 뭐, 네. 네, 하여튼 그런데 요즘에 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한번 또 페이크 비슷하게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어떤 페이크? 가는 척 뭐 이런 거. 가는 척. 네, 뭐 돌파해서 안착하는 척 뭐 이런 거. 음. 근데 안착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안착하면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거고. 네. 그때 안착하는 척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2,300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우리 저기 코스피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저 패턴이 묘하네요. 9월 말일날 그때 저점 찍고 나서 6.25. 올라오는 9월 30일 네. 저점 이후에 이게 네. 진짜 이거 쐐기형이면 이거 진짜 안 좋아 이거.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게 쐐기형이라고 우길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예. 네, 네. 조금 느낌 안. 예. 일단 저 까만색 선을 갖다가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일주일 후 정도에는 저 까만색 선을 올라탔거나 그 위에 쑥 올라가 있어야 좀 좋은데. 그렇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FOMC 있고요. FMC 있고 중간 선거 있습니다. 우와. 중간 선거가 8일이니까 중간 선거 그것도 중간 선거는 보자. 8일입니다. 다음 주 저기 11월 8일이니까 네. 우리가 다음 주 11월 4일 날 봐야 되는데 예. 11월 2일 날 FMC 있고 당장 오늘 밤 PC 인플레이션이나 나서 나옵니다. 요런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요런 것도 있고 딴 거보다 아마존이 궁금해. 아마존이 지금 어제 시간 외에서 80불대 후반까지도 확 밀렸는데 우리가 최근에 봤던 아마존 저점이 5월 달에 101불이거든. 예. 근데 지금 시간 외로 현재 96불 찍혀 있으니 찌- 얘가 찌- 지금 이 흐름으로 개장해 버리면은 차트가 깨진다니까. 아마존도 메타처럼. 그렇죠. 뭐 알아서 하겠지. 어떤 아마존인데. 좀 책임을 지셔야죠. 그런 걸 그냥 팽개치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 시장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보고 적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보고 나서 머리 쥐짜내 갖고 사후적으로 얼핏 듣기에 뭐 그럴듯한 말만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을 맞춰. 그냥 뭐 방송 중에도 요거 뭐 분봉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혹자도 있다고 합니다만 뭐 예. 오늘 1부에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나요? 시장님께서? 아니, 특별히 그렇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가 계시는 아니 근데 그런 방금 이지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김민수 대표는 약간 괄호치고 네. 표정이 지금 나 혼나는 건가 이런 표정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소장님? 아니 혼나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그런가요? 그래요 지금. 네.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었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네네네. 딱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소견을 우리 현상만 말씀하신 보고 거죠.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로 온다는 차트야. 온다는 차트야. 우연히 대표님이 옆에 계셨을 뿐이에요. 그냥 상황을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그럼 하면 뭐 예측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설명만 얘기하겠네요. 여기 닿습니다. 이런 것만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 뭔가 울컥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갑시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포기를 하시고 좀 이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지수 예탁금 시종 잔고는 뭐 완전히 그냥 축 처졌습니다. 별 아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동향 보게 되면 예탁금도 이제 48조 깨졌습니까? 48조 깨졌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신용잔고는 16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실질적인 신용잔고는 저는 15조까지 내려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6조에서 16조 6천억 잠깐 올라다 16조니까 최근에 늘어난 거 보면 일단 급한 신용은 우리가 처음에 거의 증권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15조 16조 정도까지 이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물량은 네. 이제 6천억 늘어난 거 한 1조 늘어난 것 치고. 네. 근데 고예탁금이 지금 47조면 올 초 대비해서 10조가 빠진 거예요. 그럼 대략 한 20%가 빠진 거죠. 올 7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정도 네. 수준 보면 네. 거의 고예탁금이 한 20조 빠졌고 네. 20조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빠지다가 최근에 또 급격하거든요. 네.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자금이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쪽에 단기 수요도 일부 있는 거고 어찌됐든 고객예탁금 빠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가팔라졌는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은행 또 예금 특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네.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네. 주식 살 거보다는 일단 그쪽 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네. 일단 좀 어쨌든 들어오지는 않고 빠져나간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그렇죠. 아니죠. 예. 얼마 전에 10%짜리가 나와가지고 네. 기사에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해서 10%를 줄 수 있지? 신협 와. 그 신협이 아니라 지역 단위 농협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농협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농협 중앙에서 관리는 다 하지만 뭐 그냥 농협이 아니고 저 지방 가면은 뭐 무슨 뭐 마을 네, 농협 뭐 이런 거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저쪽 장이동 가면 장이동 농협 뭐 이런데 거기서 10%대가 나와요. 제가 들었던 곳은 그 서울 특정구에 있는 신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네네네네. 장이 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녀오셨구나. 말씀하신 단위 네, 단위 단위. 많다 보니까 다녀. 그런 네. 거군요. 아무튼 네. 그래서 아유, 뉴스 하면 갈 텐데 이런 생각 안 했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그 이제 재테크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막 정보가 돌다가 나중에는 인터넷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요즘에 10% 정도까지 되는 그 기사 난 다음에 특판이 또 그 SNS에서 보면 농협 중앙에 그 비교하는 사이트에 아침에 누가 10시에 들어갔는데 로딩이 걸려가지고 대기 지금 4만 몇 번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시에 다 서버에 몰려가지고. 오전 6시엔가 오픈이 됐는데 그게 한 몇 분 만에 마감됐다고 마감하네. 하더라고요. 이걸 반대로 보면은 예전에 메타버스 막 하면서 또 열광할 때 글로 막 가던 반대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장의 바닥의 신호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아 여기 오늘 여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왜요? 왜요? 이쪽으로 왜요? 얘기해요. 왜요? 근데 대표님 이거는 왜요? 어떻게 왜 보면- 가만히 계셨는데 이지수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맥 네. 때 제 직장 상사가 28%짜리 채권 3년물을 구해서 찍었듯이 지금 일단은 뭐 예금자 보호되는 수준에서 10%에 찍는다라면 충분히 뭐 안전빵이죠 뭐. 10년 갖고 있으면 두 배네요. 근데 그런 물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고 지금 일단은 뭐 얘기가 나오는 게 한전이 지금 5.8에 거래되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이제 회사채는 그보다 좀 높죠. 우량 회사채 한 7, 8%. 그다음에 비우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까지도 나오니까 이번에 둔촌주공이 드디어 처한했습니다. 12%에. 그런 거니까 네네.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10% 금리를 줄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시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게 일부 저축은행들이 6% 7% 보통 이자율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 자기들은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예. 그것을 6%를 준다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 10% 넘게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굴려야 6%를 주지. 6% 줄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러면 10%를 넘게 준다라는 건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네. 레고 사태 말고 예. 레고 사태 말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예금이 들어오는 게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 신협이 됐건 어디 뭐 단위농협이 됐건 어디가 됐건 저축은행이 됐건 제2금융권에서 10%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돈 맡기면.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못해도 13% 14%짜리는 돈을 찍어야죠. 굴려야 네. 그 예금 갖고 굴려야 뭐가 맞습니다. 월급 빼고 뭐 하고 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뭐 주식 이거 그러니까 그 픽돌이. 역설적으로 10%짜리 있는 데는 리스크가 네. 클 수 있어요. 거기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네. 이번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거지. 그걸 가지고 운용해 갖고 주겠다는 건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팅창에 강홍규님도 급하다는 거겠죠. 유동성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또 그래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보호되니까 5천만 원만 넣읍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면 그러다 혹시 뭐가 잘못해서 과당 하면은 그 5천만 원까지는 그러면 나라 돈으로 또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라 돈은 아니고요. 네. 그게 제가 확실히 이건 팩트 체크는 안 해봤는데 중앙회에서 보호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예금보험공사라고 예보에서. 예보에서 예보는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온 돈인데요? 다 재보험으로 드렸죠. 그렇죠. 재보험도 들고 은행들이 또 일부 출자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 세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어쨌거나 한다. 땅 파서 나오는 돈은 아닐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예보에서 주더라도 나중에 그 자산 팔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회수하겠죠. 이거는 차라리 저희가 정확히 알아서 네. 다음 방송 때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지금 추측이니까. 네. 어쨌거나 나는 막 본능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수익률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금리를 줄 수 있지? 어떻게 저 뭐 재미도 없는 게임 몇 개 내놓고 저게 뭐 15만 원을 가고 20만 원을 가지? 지금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이런 어떤 소장님? 알레르기가 본능적으로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 와중에 뭐 10%뭐 특판하니까 음. 그 돈 갖고 그 돈 끌고 갖고 뭐 하려고 싶어가지고. 알러지는 비타민 D가 좋답니다. 그래서 스탑 만나면 햇빛 쬐요. 네. 알약 안 먹고. 네. 햇빛 알러르기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 비염이 있는 것뿐이죠. 비염. 예. 네. 예. 저희가 고객 예탁금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아니 이게 제가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버럭 소장님 화내시고 창조 소장님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은 늘어지는 그리고 오늘 거예요. 제가 중간에 10% 들고 들어갔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번엔 제가 조금 자, 예,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리포트가 그만큼 제가 알차고 맞아요. 제가 다 참여하면서 좋은 방송을 이끌어갑니다. 주식하는 게 제니니. 왜요, 제니가 왜요? 게임 만들었나 봐. 자. 오늘은 제가 네, 죄송 모드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10월 4주 또 코스피 업종별 코스닥까지 살펴보게 되면요. 딱 보게 되면 개인 팔고 외국인 파는데 연기금은 또 매도네요. 괜히 죄송합니다. 또 혼내세요. 제가 한 것 같아요. 꼭. 연기금이 친구 있죠? 없습니다. 없는데 없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제 나이 정도면 연기금의 기금본부장 정도 나이 정도 되나요? 아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오늘 전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 잘못했지. 오늘 같은 친구가 없으면 잘못했네. 친구도 없어서 잘못한 거고요. 친구 없- 오늘 같은 날도 쏠티했다 하니까 짭짤했다니. 끝에 결과를 안 들으셨죠? 아까 마이크 문제 때문에. 결과는 빨리, 어떻게 빨리, 됐는데요? 빨리. 터졌겠지. 넘어갈 겁니다. 예. 네네.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가 전기전자 매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일주일짜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개인들 매도 잘했는데요. SK하이닉스 잘했네. 고점에 잘 팔고 잘했네. 네. 네. 결과론이지만 지금 네. 보면은 그러게요. 외국인 기관 다 올렸네요. 그러게요. 이 상태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럴 때도 있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오늘짜리라면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네, 네. 이번 주다 보니까 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샀으니까 단가 분명히 높았겠죠. 이틀 만에 지금 뭐 20% 넘게 뺐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새 기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 네. 저희가 외국인만 꾸준히 산 줄 알았더니 기관이 슬쩍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전기전자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제약 바이오가 좀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기를 보게 그러네요. 되면, 네. 연기금까지도 가장 주간 단위로 많이 산 섹터 중에 하나가 의약품 쪽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나 생각나는 제약주 한번 쳐보세요. 요즘. 생각나는 제약주. 아니 저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왜 또 거기서 제가 잘못했어요. 예. 여러분 채팅창에 예. 쳐주세요. 네. 종근당이라고 하시네요. 종근당 오늘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것 비롯해서 요즘 뭐 유한양행 외국인들 매수 훅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 보니까 뭔가 그동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다들 사람들 못 나오고 약도 제대로 그냥 이거 약도 거의 뭐 비대면 진료 할 정도로 뭐 네. 그가 그때 그래서 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풀리다 보니까 내년 제약사들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는 게 맞던데요. 그래요. 셀트리온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어땠어요? 근데 제가 셀트리온은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봐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모간스탠인가 거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팔고 셀트리온 사라라고 보고를 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쪽 동향이 약간 좀 시장을 회피할 섹터 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의외로 또 기관 쪽에서는 금융주 좀 사는데 은행주를 싸다라고 보면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하나금융지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렇게 쑥 하고 올라올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좀 돼 있다. 네. 빼라고 했죠. 제가 언젠가 기관 저거나 글씨라도 나머지 거라도 글씨 좀 크게 보게. 기관은 아예 빼세요. 사면 뭐해? 다음날 보면 파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심기불평하는 우리 소장님을 전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쩌다가 죄인 모드가 되셨어요. 오늘 그렇게 갈 어떻게 된 겁니다. 일이에요? 네. 그럼 죄송하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요. 네, 그래서 10월 그러니까 마지막 주로 봐야 될 텐데 네, 겹치는 게 엄청 많아요.
많은데 네. 겹치는 게 겹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예, 결국에는 겹치는데 뭐 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SK 하이닉스까지 여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하루 만에 다 빠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이번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기준으로 삼성전자 들어와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판입니다. 예, SDI, LG에너지 솔루션, 네. 포스코 케미칼, 금융.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아 근데 삼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외국인 금양까지 손대나? 와. 네. 오늘 집중해서 했더라고요. 대단스. 네. 그 삼전이랑 네. SK하이닉스 오늘 엄청 특히 SK하이닉스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최근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감사한 이야기 또 하고 저번에 우리 이승우 네, 센터장님께서 감사한 이야기 하고 네, 가셨는데 네. 이제 삼전은 인위적인 감사는 안 하겠다고 SK하이닉스는 감사는 하겠다잖아요. 그렇죠. 요 대응이 좀 다른데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어떻게 뭐 실적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발현이 될까요? 소장님? 자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요. 네네네. 뭐 저희들 일반 투자자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죠. 근데 일반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없으니까 왜 사셨는지 소장님! 모르겠어요. 모든 게 자기 위주야. 저희 기미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 제가 네. 제가 일부러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저는 지속적으로 심지어 뭐 방송에서 출연 정지까지 당하면서 삼성전자 7만 원대부터 계속 좀 여러 가지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왜 사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셨는지 삼성전자가 좋고 30년 동안 올라왔으니까 라고 사셨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요.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좋아요. 시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2020년 제가 여태껏 증권에 업계 오면서 2020년 이후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시황이 엇갈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좋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 분기에는 피크아웃이라고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 분기는 좋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종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반도체를 보고 있는 것은 뭐 2019년 감산 사이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감산 이후에 2020년에 올랐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또 들어갔었던 것도 있고 이제는 또 역기조 현상도 있을 것이고 반론을 제기하려면 또 제기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가 보는 기준은 일단 수급 논리와 차트로 보자. 이거를 가지고 펀드멘탈로 접근하거나 전망을 해서 접근한다라는 것은 저는 올라갈 때는 뭐 이게 그 감산 사이클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고 그럼 오늘 빠지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꼬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계략적인 개념들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살 때도 제가 그랬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있으니까 이거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외국인들이 팔면 꺾일 것이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두드려 맞긴 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이제는 조금 더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죄송하게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긴 거 너무 좋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장님? 예. 예. 아, 예. 네, 공손 모드. 예. 일단 첫 번째로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이다. 네, 치킨 게임일 수밖에 없고요. 네. 너무 치킨 자주 언급하지 마세요. 또 차 소장님 자극 받으세요. 치킨 하시면. 예. 오늘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팩트와 아카데믹한. 저는 그 치킨 하면 지금 제가 이 먹는 치킨이 아니라 이 치킨 게임 얘기를 올 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에서는 치킨 게임으로 승리해서 메모리 왔잖아요. 네. 시스템에서 치킨 게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비메모리에서도 비메모리 아니고요. 진짜 메모리에서. 자체죠. 왜 이랬냐면은 네네네. 어제 삼성전자 IR에서 딱 발표했던 게 그 얘기 나왔죠. 그 다음날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84% 하락했습니다. 예. 예. 왜 폭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나오는 IR 하면서 SK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예.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네. 1위는 그냥 가겠다. 2, 3위 아니 형님이 좀 감산을 해줘야 같이 우리가 힘을 내서 네. 메모리 가격 반도체 저점 만드는 거 같이 만들어줄 거 아니냐. 이 논리인데 형님이 안 한대요. 그럼 이제 2위, 3위는 어떡합니까 지금? 다 그냥
이게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뭐 업황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업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관계. 이 상황에서 요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최종 승리가 인텔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결국엔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구도가. 오.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일단 미국은 옛날에 보니까 한 그 버럭 소장님 젊으셨을 때, 네. 네, 지금도 젊어요. 왜 네. 1930년대 1930년대요? 죄송합니다. 아주 산성장으로 만드는구나. 내 젊었을 때가 1930년대라. 아니 좀 괜찮으시겠어요, 대표님? 네, 80년대. 네네네, 아니, 너무 80년대.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큰 강자가 어디셨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 네, 인텔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르겠어요. 반도체 도시바? 도시바. 일본, NEC, 뭐 히타치, 뭐 미쓰비시, 후지츠 이런 회사들 네. 전 세계 80%를 공급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일본이 호령하던 쪽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그게 포인트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견제입니다. 미국? 네. 미국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솔직히 역사론적으로 봤었을 때 패권국이 깡패? 아유, 깡패죠. 네. 양아 깡패 예. 정도로 네. 하시죠. 네. 80년대 록펠러 빌딩에서 한 게 80년대 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 우리 보고 자꾸 진중하게 하라니까 미치겠다. 진중하게 합시다. 자, 그 도시바가 그래 양아치한테 어떻게 됐다고? 욕을 하고 그러세요? 도시바. 깜짝이야. 그러지 마세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그때 관세제도 뜯어고치고 그러면서 압박을 엄청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제 이쪽인데 거기서 이제 또 살겠다고 엘피다라고 있습니다.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피다가 왜 그 나머지 회사들 NEC하고 몇 개 만들어가지고 딱 만든 회사인데 이게 그래도 디램 쪽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디 맞았냐면 샘성. 샘성. 여기에 맞았죠. 얘네들은 수율 잡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의 일본이다 보니까 네. 98%까지 막 끌어올리는데 삼성은 그거 안 했죠. 네. 막 돈 먹어가지고 투자했었죠. 못 따라옵니다. 망했습니다. 삼성이 그 다음에 딱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 잡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참에 우리 걸 키우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되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대만 쪽에 TSMC가 있고 저희가 모르지만 UMC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의 강자. 대만에요? 예, 1위가 TSMC, TSMC 고? 삼성전자, UMC. 아, 그래요? 예, 10위권 안에 UMC도 대만 거라고요? 대만 겁니다. 예. 10위권 안에 대만이 파운드리 쪽에서만 4-5개 있습니다. 이런 쪽인데 중국이 지금 중국도 기술력이 네. 쉽게 말씀드리면 팹리스 있죠. 예. 설계만 하는 회사. 네. 네네네. 이쪽이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도 예, 지금 추정으로는 2020년도 한 3,000개 가까이도 될 수 있게 한 1,500개에서 3,000개는 금방 올라왔다. 왜냐면 이쪽이 4차 산업혁명 하려고 설계는 확 들어왔는데 중요한 네. 거는 저 잘 아는 SMIC 있죠. 이 파운드리 업체들. 네네네. 이게 해서 받쳐줘서 TSMC를 비슷하게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14나노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점프하려면은 EUV가 필요합니다. 미세화 공정이. 이거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아예 안 되겠다. 이럴 때 중국이 대만을 공략할 때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TSMC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TSMC는 지금 미국 입장 쪽에서는 네. 저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오. 근데 더 웃긴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예. 공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요. 대만에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가게 되면 메모리, 비메모리 다 넘어갑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장비 수입 못하게 한다. 아예 그냥 먹어버릴게.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여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사이에 다 벌써 우시하고 충칭 이런 데 다 벌써 대리원 다 진입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1년 유예해줬죠. 자, 1년 안에 결정을 해라. 컴온.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무슨 결정을 하라고? 남을래? 미국 갈래? 그렇죠. Come to America. 어. 네.
이걸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분위기 안 좋으면 어차피 너네 거기다가 좋은 장비 못 들어가. 우리가 다 막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하라고 1년의 시간을 준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인텔이 먼저 한 몇 년 전에 그 낌새를 눈에 띄고 하이닉스한테 팔았죠. 랜드 사업부 인텔에서. 인터넷어. 아주 승부수를 딱 던지고 지금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좀 뒤집어 쓴 거죠. 반대로 떠안았다. 말씀드리면. 네. 네. 요것도 그래서 어제 하락할 때 나왔던 얘기가 이 회사가 새로 세운 회사가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랜드 사업부를 인수해서. 네네. 근데 그거를 뭐 계약 위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 때문에 하락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벌써 지금 8조 가까이 다 줬기 때문에 10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유지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인텔 실적 발표하고 딱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제 빠졌잖아요, 인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주가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험난해지는 이 경제 환경. 그걸 한 10분 가까이 그래 길게 지금 하이닉스가 왜 빠졌느냐를 갖다가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쭙게 되네. 네.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갖다 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이닉스 살까요, 팔까요? 고추한적입니다. 하이닉스를 볼 때 고추한적이에요. 종구 단계만 하고 사요 팔아요 두 개. 끝나지 않는 계속 이제 돌아가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잘 들여다보면 매우 고차원적인 게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네네. 어제도 인포맥스 라이브 목요일 방송. 네네. 또 고품격의 아카데믹한 이 방송.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네. 한계가 있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계가 있다. 음. 저점에서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또 8만 원대 또 터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랬고 뭐 잘 사서 갖고 있으면은 이제 박스권이 움직임 쪽에서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봐야 되는 게 좀 빨리 움직이면 그게 맞을 것 같고 길게 보게 되면은 그래도 주도는 어차피 메모리 만약에 이번에도 미국에서 1년을 유예를 한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딱 맞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혼란이 오죠. 그러면은 메모리 쪽도 공급 쇼트지가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산업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어느 정도 좀 해결해라고 하는 관점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결론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게 되면은 이 바닥권에서는 사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2,300이 저항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300이 알겠습니다. 갭은 채웠고 2,285는 찍었고. 네. 아니 근데 오늘 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위메이드 20%나 급락을 했는데 이게 전 20% 급락하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 좀 저는 해주시죠.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 코인 거래소 네 곳에서 그 유믹스 코인에 대해서 주의 뭐 이렇게 경고성 투자 유의 종목. 투자 유의 종목을 했고 그 근저가 유믹스에서 이제 처음에 유믹스 코인을 만들었을 때 회사가 매각했을 때 이제 그거 갖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매각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코인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쭉 나온 걸 읽어보니까 지금 뭐 발행 코인이 알고 있었던 거에 뭐 2배 가까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회사는 또 이미 뭐 어떻게 했다고 막 이렇게 그 코인 전문 기자가 쓰신 걸 봤는데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결국은 회사가 코인을 발행한 양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또 팔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뭐 이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지금 코인 관련한 얘기가 뭐 게임주 하면서 웬 코인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작년에 얘기할 때 위메이드 얘기할 때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갖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뭐 저를 갖다가 아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면 피트윅 하면서 뭐 한참 설명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렇게 두 분 다 저를 보시는군요. 저는 게임주와 코인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특히 코인은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때 뭐 내용인데. 당신
이런 말 알아? P2E 하면서 막 설명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당시 이제 주가가 제일 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위메이드 그 위믹스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생태계를 아우르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늑대 날라님 제대로 보셨네. 이서장님 승기 잡았다. 칵칵 그러시는데. 자, 한번 좀 추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뭐 아니 그 왜 투자 유의 종목? 네, 투자 유의 종목. 왜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래요?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설명 좀 아니 해주세요. 근데 P2F가 낫겠네요. P2F? 네. 게임을 하면은 food. P2F를 한번 게임 열심히 하게 되면 집으로 음식 배달이 옵니다. 이런 거 괜찮은데요? 괜찮네. 네. 그러면은 게임 할만하네. 네. 그럼 열심히 할 것 같. 그러다 보면 게임 안 해도 시키면 오는데 뭐 굳이 게임까지 해서 먹어요? 그냥 시키면 오는데. 그건 맞죠. 그건 전 시켜놓고 왔어요. 이제 집에 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문 앞에 매달려 있을 겁니다. 왜냐면 문 닫을까 봐. 시간 없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설명할 좀, 게 별로 없는 게 원래 이제 며칠 전부터 올라갈 때 보니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르 포죠. 그 미르엠 글로벌 P2라고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보니까 무슨 뭐 스팀 동접자 수 우리 아직도 30만이고 뭐 그래서 이 위믹스 플레이 환경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막 뭐가 나오더라고요. 예. 위메이드는 항상 그럴 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전에 그 전주쯤에가 나왔던 게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루나 때문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위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USD 기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하겠다. 이거 다 루나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네, 근데 결론은 그때도 나왔듯이 만약에 그럼 똑같이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이 똑같은 가격 가치에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본이제 통화도 예. 금과 똑같이 걸리듯이 그러면 만약에 그럼 내가 위믹스가 가가지고 거래소 가서 이거 맡길 테니까 그러면 내가 동등의 가치 되는 US 달러 주세요. 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아직 그 연동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담보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조정한다는 거는 이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래도 코인 하려고 여러 가지 좀 보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또 했던 것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지만도 거래는 하시잖아. 알죠. 예? 비트코인 18,000대만 오면은 일단 무조건 사고 19,500 이상에서 2만 근처 얼쩡얼쩡거리면 던지고 또 18,000대 가면 누군가가 관리해 줄 거니까 또 지금까지는 무조건 받치해서 또 19,000 밑으로 갔네 하면은 방송하다가도 그냥 일단 비트코인 사고 또 그러고 19,500 좀 오면 또 털고 이해는 안 되지만 거래는 하시잖아. 제가 근데 비트코인과 네. 그 위믹스 아니 근데 코인은 대표님한테 해명할 시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까지 아, 내 질문 시간이에요. 내 질문 시간이니까 다 듣고 대답하세요. 이건 뭐 네네네. 거의 국회식 진행이야. 약간 청문회 느낌? 저 술집 안 갔습니다. 술집 못 마십니다. 알았어. 네. 다른 거 아닌가요? 위믹스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아니 뭐 같은 개념이죠. 코인이다 보니까 근데 같은 건데 이제 연결이 게임으로 돼서 뭐 나오는 거는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니 그래도 열심히 지금 제가 근데 그걸 떠나서 아까 차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사 중에 보니까 뭔 놈의 코인이 아우가 안 맞아요. 유통량하고 무슨 뭐 발행량하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기본적으로 장부에 숫자가 안 맞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무슨 약간 뭐 도덕적 해이가 나올 문제도 좀 있고 저 아마 주말 사이에 해명도 나오겠죠. 네. 워터 해저드, 모럴 해저드, 모태해저는 또 워러 해저드 지금 이제 저기 골프 뭐 해저드. 네,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이 기대감 막 키우면서 아직 변한 거 없는데 지금 3분기도 실적 엉망이었고 4분기도 별로 안 좋을 걸로 봐서 성장주가 실적까지 저러고 있다. 메타골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참 이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루 만에 바로 개파락 나와서 그래 버리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코인만 언급하면 제가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게 뭘 나와갖고 껄떡대냐 이런 식의 반응인데 뭐 알고 자시고 할 건 뭐였어? 이거 폰지 아니면 뭐요 이게?
몰라도 됩니다.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되니까. 네. 근데 잘해야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메타처럼 실적이 안 나온 걸 떠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가 안 맞는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불똥을 튀는 것은 별개죠. 이건 코인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그러죠. 회사가 얘기한 것이 아우가 안 맞다라는 걸로 보면 이거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는 아닌데. 왜 이렇게 공산당 대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작이 나죠? 혹시 중국 증시 한번 살펴보셔서 홍콩하고?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뭐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독재란 단어를 쓰죠. 서방에서는 독재란 단어를 쓰면서 지금 경제 쪽에 대한 견제 세력이 완전히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 주석에 대한 견제 세력은 다 사라졌고 리커창이 물러나면서 서로 양파였는데 이제 물러났고 이창이 올라왔으니까 되고 경제통들이 다 없다라는 거고 그나마 뽑은 경제통들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봉쇄라든지 아니면 계획 경제 이런 쪽들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주장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원래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처음 취임 일성이 우리는 성장보다 분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동부유 문제 이런 단어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면에 있어서 성장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고 외국인들이 거기 이탈 나오고 저는 그런 메커니즘을 읽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뭐 이런 썸네일이 많이 보이던데 어떻게 그런 조짐이 보여요? 김 대표 보시기에? 저거는 위기와 기회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듣기 멋있는 얘기다, 그죠? 위기는 뭐고 기회는 어떤 점에서? 리스크 앤 찬스. 멋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지금. 그다음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돼. 원래 우리가 제발 영어 할 때 좀 코 좀 찡그리지 마세요. 이게 박스권에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네.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위에서 팔고 저는 이 느낌을 받아요. 그 리스크 앤 리스크네요, 그냥. 네. 근데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알려진 상황이고, 근데 보니까 지금 정권이 완전히 이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내년 3월 가야 양호에 가서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번에 이렇게 정무위원이라고 하네, 국무위원이나 하여튼 뽑은 걸 가지고 이제 딱 해서 이제 또 이거 해야죠. 다 모여서. 그게 내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 기간 같아요. 그럼 거기서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겠죠. 우리 뭐를? 시진핑 3년임 때. 예, 예. 그리고 또 2025년까지 그 개발 또 이러니까 무슨 국가개발 5개년 계획 그 중간 점검차가 거기 있습니다. 2025년. 예. 근데 아직 달성하려면 지금 속도 확 가해줘야 돼요. 예. 네, 지금 3.9% GDP 성장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사용학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데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상하이 또 시간 됐나요? 벌써? 아니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직 예, 시간 예. 있어요. 까먹었어요. 상하이. 네. 그 리창 이창 총리, 총리, 예, 예. 리창. 그분이 글로 올라가셨잖아요. 상하이 당석이. 상하이 당석이었던 예, 예, 그렇게 예. 상하이 전체 봉쇄했던 네. 그가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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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중국 주석 시키고 싶으면 아들 이름을 갖다가 시핑으로 지어야지. 중간자 빼고. 그 리창이 시진핑 주석이 그 밑에 있었을 때 옛날에 비서였었어요. 아 그래요? 예, 리창이 비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봉쇄했던 분이 저기 올라가게 되면 코로나 또 국가 안전 얘기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럼 거기서 또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저희가 봉쇄한 것만 알고 단계적으로 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확 몰아쳐서 그냥 끝까지 쪄내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더 확산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늘었다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중국의 입장으로는. 네. 네. 중국어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면 이분이 가서 이제 당대회 거기 양회 가서 네. 할 얘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몇백 명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도 리오프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상태로 지금 소비 다 떨어지고 뭐 부동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1억 가구가 뭐 그래 이분양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면은 그게 기회다. 거기가 이제 또 욕을 그게 받네. 기회다. 예, 거기가 시작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뭔가 바뀔 때가 내년 3월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희 증시도 모르는데 중국 증시를 물어보십니까? 아까 채팅창에서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늘 처음처럼님이 저희 근데 리포트 다 본 거 맞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있는데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었나요? 저희는 거의 끝나가는 줄 알고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긴 했었는데 오늘도 꽉 채웠네요. 50몇 분을 다 예. 특별히 뭐 드릴 얘기는 네네네.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또 다 2차 전지다. 그런데 2차 전지가 다 전지다. 가는데 네. 왠지 이것도 마음 한 구석에 저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저렇게까지 막 저 추세 과열되고 있는데 네. 과열보다 이제 막 땡겨놨는데 삼성 SDI 보니까 일단 약간 좀 목이 차긴 합니다. 아, 이런 가격대까지 들어왔는데 순매수 상위 종목 그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제작진분들. 네네네. 뭐 다 했는데 또 뭐 아 그래도 그 보시면서 저는 삼성 이해하면 좋으니까. SDI는 이번 주 초부터 좀 다른 데서는 제 내피셜을 얘기하고 다녔는데 뭐냐면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가 삼성 SDI 전용 공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완공돼가지고 네. 합작사입니다. 둘이 합작사인데 이제 SDI 전용 공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SDI 전용 공장이 세계 최대 양극재를 만들어내는데 이 물량 삼성 SDI가 갖다가 뭐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 여기서는 제 100% 내피셜입니다. 삼성 SDI가 조만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가 그림이 있어서 이 공장을 지었고 하지 않겠냐. 그동안에 이제 물량이 제일 작았던 SDI인데 이걸 지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물량을 받아놓으면 지나가 어떻게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EM 뉴스 보고 바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죠. 약간 뭐 찌라시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그냥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준비가 되고 있다고는 하던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차 소장님 아까 톡에 보여주셨던 그 기사는 참 자극적이더만. 순식간에 46억 챙겼다. 83년생 슈퍼 왕개미 구속영장 청구. 신진 SM 한번 건드려 보신 종목이요? 아, 뭐 종목만으로 지금 왜 다 저를 그렇게 그대로 쳐다보십니까? 네. 이 친구들이 양지사도 했대요. 양지사도. 그래서 양지사도 했다는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들이 또 최근에 또 건드려 갖고 막 올라가고 있는 것 좀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순전히 무증 테마입니다. 무증 테마? 네, 네. 무증 테마. 일단은 대표님은 그 관계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억울해요. 뭔가 오늘은 왠지 왠지 억울한 느낌이시죠? 다가 구박받다가 그러니까요. 아 근데 요거는 우리가 팩트 체크해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근데 이제 저희 클로징 해야 잠깐만 돼서 10초만 무증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작전을 드러났다. 요거 네, 여기까지만 하셔야 예. 됩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밤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